마지막 축어록이 참 마음에 이렇게 싹 스며드는 느낌이네요. 참, 제가 아주 오랫동안 상담을 하고도 안 좋게 끝난 사례가 있었거든요. 안 좋게 끝났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부 치료도 오래 했고, 뭐 남편의 개인 치료도 오래 했고, 거의 뭐 몇십 팩이나 했나, 한 60몇 팩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둘이 이혼을 했거든요. 근데 이혼하는 과정도 굉장히 순탄하지 않았고 마음이 참 아픈 사례였는데요. 근데 음, 그때 슈퍼비전 받을 때 슈퍼바이저였던 외국인 마이크 브라시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내담자들을 너가 계속 만날 거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제가 그 오랜 상담을 받고도 이혼하게 됐던 그 커플에 대한 죄책감으로 계속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토대로 다른 비슷한 커플들을 도울 수 있을 거다라고 따뜻하게 얘기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복구죠. 우리는 아마 그런 내담자들 계속 만나지 않나요? 드랍되고 실수하고 죄책감 느끼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아마 복구하는 거를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죄책감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오늘 추가록들이 저는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조금 어색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조금 있긴 하죠. 예를 들자면 381페이지 중간에 만약 그 부분이 당신에게 어느 정도 공간을 내어줄 의향이 있다면 당신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좀 너무 딱딱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면 좋았을까? 그 부분이 당신에게 약간은 공간을 좀 내어줄 수가 있을까요? 그런다면 아마 당신이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요. 뭐 이런다던가 약간 살짝 부드럽게 바꾸면 어떨까? 그냥 추가록에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실제 세션에서는 이렇게 딱딱하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고요. 또, 뒤로 가서 384페이지에 밑에서 한 일곱 번째 줄, 여덟 번째 줄, 거기에 부분 용어로 정리하는 게 나오죠. 한 부분은 이렇고, 다른 부분은 이렇고, 뭐 어떤 부분이 있네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죽어버려! 라는 소리요. 라고 한 다음에, 어? 왜 이거를 얘기를 안 했지?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당신 안에 죽으라고 하는 부분도 있나 보네요. 이 말을 저는 했을 것 같은데. 왜 그 말을 안 했지?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했어요.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쉬운 느낌들이 있었고요.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선생님. 너무 이른 중단을 보면 너무 이른 중단, 아시아, 어디 몇 네, 페이지였죠? 그 아시아 네, 374페이지. 사례에서 네. 사례에서 보면 377페이지 그 추방자를 만났지만 추방자 작업을 못하고 음, 종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때 지금 여기서는 추방자를 안전한 공간, 그 추방자가 좋아하는 공간으로 일단은 이동을 시키고 종결을 하는데요. 네. 만약에 진짜로 그 상담에서 추방자를 만나긴 했으나 내 남자가 이렇게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고 이제 상담을 종결해야 될 경우 음, 뇌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좀 궁금해졌어요. 선생님들은 어떻게들 하시는 편일까요? 이게 이런 추방자 작업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종결하게 되는 경우 너무나 많잖아요. 어떻게들 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한 번 정도 대면을 했는데 그다음 이제 뭐 사정으로 일찍 끝나야 될 때 그냥 스스로 음, 좀 그 이게 한 번 만나고 끝나면 안 되니 그 또 이게 더
풀어질 수 있으니까, 좀 만날 수 있으면, 상담에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좀 이렇게 만나볼 수 있겠냐. 그렇게 좀 권유를 하고 저는 끝냈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참, 수술하는 건 쉽진 않을 텐데요. 그렇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 자,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종결하게 될 때, 음,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종결하게 될 때 어떤 파트가 조금 나타나서 이렇게 할 때는 파트에게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너를 만나야 되겠다고 그 음, 파트에게 알려주라고 하고 그리고 어디에 있으면 가장 편안하게 있을 수 있을런지 그 음, 파트에게 물어보게 해서 파트 그곳으로 안내해주고 거기서 편안하게 머물게 하고 그다음에 그 파트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고 싶은 게 있는지 물어보고 음, 내담자의 참나가 그 파트하고 약속을 하게 하고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또 다른 분들은요? 주방자 작업이 아니더라도 종결이 우리가 항상 참 고민되는 지점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나요? 네, 없으신가 봐요. 예전에 제가 알던 분은 마지막 회기가 진짜 중요하다. 마지막 회기에 임팩트 있게 자기는 끝내고 싶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회기에 그동안 했던 작업을 막 정리를 해준다. 그래서 임팩트 있는 한마디를 하면서 끝낸다.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네, 글쎄요. 저는 그 방식도 아주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추방자 작업을 오히려 시작하게 된 이후로 종결되는 경우가 제 경험상 보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추방자 작업을 시작하고 나면 공교롭게도 종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반발에 해당하는 백래시라고 하는 어떤 보호자들이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섣불리 판단할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유경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책에서도 얘기 나온 것처럼 추방자의 치료가 필요한 지점에 대해서는 저는 살짝 언급을 하긴 하되 내담자의 결정을 좀 많이 좀 존중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제가 치료를 하지 않아도 내담자에게 참나도 있고 또 내담자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천사들이 있을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저한테 치료받을 이유는 없죠. 그래서 좀 이 책에서도 긍정적인 언어로 우려사항을 말하고 성공을 빌어준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그렇게 끝내는 편인 것 같아요. 걱정하면서 끝내기보다는, 아, 너가 그런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너가 언제든지 너가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나는 환영이다. 그리고 너가 언제든 때가 되면 필요한 작업이 펼쳐질 거라는 걸 믿고 있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 편인 것 같고요. 어, 저는 이 추방자를 좋아할 만한 장소로 데려다 놓고 끝내지는 않았어요, 여태까지는. 그래서 아마 저도 여기서 보면서, 아,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거를 써볼 것 같고요. 저는 좀 마지막 시간에 부분의 지도를 다시 한번 그리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동안 나왔던 부분들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의 지도, parts map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아,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었네요. 그래서 얼마 전에 종결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 부분은 결혼하지 마 라고 하고, 한 부분은 결혼해 라고 하고 두 개가 밀고 땡기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부분은 수달, 한 부분은 여우라는 두 부분인데요. 그리고 그 사이에 두려워하는 네다섯 살 여자아이가 있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체크하고,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느낌인지도 체크하고, 그리고 네다섯 살짜리가 어떤지 그렇게 체크하고 끝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노하우라고 하는 게 크게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회기에 오히려 그런 추방자의 작업을 더 이어서 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내담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안전하게 이렇게 이착륙 하듯이 좀 더 치료사하고 대화를 나누고 따뜻하게 끝내고 싶어 하는 내담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꼭 마지막 퀴기에 뭐 추방자 작업 더 해야 됩니다. 데려다 놔야 됩니다. 저는 그런 편은 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내담자가 원하는 방식을 조금 더 따라가는 편인 점을 박형숙 선생님께 말씀드리네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박형숙 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상담을 안 한 지 좀 됐지만 저희가 종결했던 상담자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종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동을 하거나 건강이 안 맞아요. 좋아져서 더 이상 맞아요. 네, 제가 못했을 때 그리고 저는 다 무료 상담이어서 음, 네, 내담자들이 종결을 원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글쎄요, 뭐 저도 갑자기 연락 와서, 저 오늘부터 못 가요 라고 하거나, 안 좋게 정말 끝난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 제가 그분들을 상담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분 안에 있는 참나가 이끌어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면에서 기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저 아니고도 좋은 상담자를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분들의 참나가 발현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거 이외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지 않을까요? 자신들의 삶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어, 우리가 치료사이지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또 통제를 하거나 뭔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삶의 선택에 대해서, 치료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참, 들 얘기가 뭐가 있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또 끝내기 전에 얘기하고 싶다 하시는 게 있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장 네, 선생님. 예. 저는 이 네, 책하고 조금 다른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어, 이 IMF에서는 첫대기에서 이제 용어가 생소하잖아요. 보호자, 관리자, 뭐 추방자 이런 소방관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미리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시나요? 어, 아니요. 전혀 하지 않아요. 제가 치료에서 가장 주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지적으로 될까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작업을 내면으로의 여행을 우리가 안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거의 대부분은 인지적인 게 막고 있어서예요. 자꾸 생각으로 흐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많이 말을 하고 뭔가를 많이 알려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알고 있죠. 아, 얘가 지금 나타나는 게 소방관일 수도 있겠다. 추방자일 수도 있겠다. 라는 걸 가정은 하지만 그런 용어를 써서 설명하거나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여기 책에서도 그래서 어떻게 첫 회기를 시작하느냐,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 대목이 있었죠. 어떻게 설명을 해서 이 IFS 첫 회기를 시작하느냐에 대해서 아주 잘 써져 있는 대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용인즉슨 뭐냐면, 아, 우리 안에 뭔가 진짜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 누구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한번 경험해 보실까요? 한번 그러기 위해서 내면으로 좀 들어가 보실까요? 이렇게 초대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있어서 이걸 소방관이다, 주방자다, 관리자다, 그런 용어 대신에 전부 통틀어서 우리 안에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어요. 아마 여러 마음이 나타나시는 걸 경험하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마음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부분이라고 불러도 돼요. 용어는 상관없고요. 그렇게 좀, 인지적인 걸로 흐르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러면 그런데도,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치료사인 저희들이 이렇게 이런 용어들을 활용을 해서 매무를 하는 건가요? 어, 이런 무슨 보호자다, 추방자다, 소방관이다, 관리자다, 이런 용어를 우리가 배우는 거는 내담자의 시스템을 좀 더 조직화해서 이해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아, 이게 보호자고, 보호자가 이런 추방자를 보호하고 있겠구만. 그리고 이 보호자는 얘는 관리자고 얘는 소방관이겠구만. 가정은 하지만 그건 몰라요. 그리고 그걸 내담자에게, 아, 얘가 관리자인 것 같은데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런 인지적인 용어를 써서 확인하는 게 자꾸 뭔가를 구분하고 자꾸 생각으로 가게 하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담자가 자신의 내면에 접촉하고 깊게 들어갈 수 있게끔 돕는 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투숨을 하는데 음, 투숨하는 데 있어서 투숨 리더가 지금 느끼시는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요. 그거가 지금 과각성 과호흡이 지금 이 정도 일어났는데 조금 더 과호흡이 일어나려면 어느 정도 숨을 쉬셔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깊게 들어가는 걸 방해한다는 거죠.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음. 이해되시죠, 선생님? 네, 네, 이해됐습니다. 네, 그게 궁금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대신 이런 내담자는 있어요. 어떤 내담자는 진짜 인지적인 부분이 큰 경우에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는 내담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지금은 IFS 치료가 워낙 많이 활성화가 미국은 돼서 많은 미국인 내담자들이 IFS를 대충 알고 와요. 그래서 오히려 또 문제가 돼요. 제가 치료하면서 굉장히 힘든 내담자들 중에 한 부류가 치료사 내담자들이에요. 일반인들보다 더 안 돼요, 사실. 깊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계속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이게 무슨 부분이지?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차라리 제가 작년에 텀블벅 펀딩을 하면서 지금 IFS 치료 실전 가이드 말고 IFS 마음카드 2판을 만들면서 텀블벅 펀딩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고생을 하긴 했지만 일반인들 타로 하시는 분들 정말 IFS에 대해서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을 IFS를 한 회기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막 묶음으로 IFS 경험 1회기 막 그런 거 판매했거든요. 정말 잘 돼요. 뭐 눈물 팍 막, 꽉 막, 진짜 오히려 더 잘 돼요. 근데 치료사들은 되게 오래 걸려요. 왜냐면 자꾸 생각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치료하시면서 내가 자꾸 내담자를 생각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나? 뭔가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접하게 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자꾸 생각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치료사의 부분이 자꾸 방해하고 있을 수 있어요. IFS 치료는 치료사의 부분이 나타나서 계속 그렇게 방해하게 되면 깊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다음 시간이 마지막인가 봐요. 이 책이 결국 끝나긴 끝나네요. 어우, 지겨워라. 자, 아마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책 나가는 건 아마 이 책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는 이렇게까지 저도 헌신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되게 어려웠고요. 거의 1년 읽었죠. 근데 1년 내내 이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이른 시간이기도 하고, 마음을 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조금 있었는데요. 끝까지 마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한 마음이에요. 시작할 때 거의 40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단촐해졌네요. 자, 다음 주에 뵙고 그럼 끝낼까요?